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백운고등학교 백운고 자, 백운고의 이번에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우리는 문학교과서 평가, 문학교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지필고사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당연히 1차, 2차 있고요. 이게 이제 중간고사고 이제 기말고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논술형은 없습니다. 이 채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논술형은 평가를 안 하죠. 왜 이제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아니 그 논술형을 좀 평가를 해야 더 잘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요 수행 평가로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막 이렇게 이제 지필고사에서 이른바 옛날에 비하면 주관식이죠. 요새는 서술형인데, 자, 또는 논술형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는 없습니다. 자, 백운학교는 없고요. 그 대신에 그래서 이제 근데 좀 달라진 점이 작년에는 비율이 50이었거든요. 똑같이 50 그랬었는데, 자, 이제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30, 30 해가지고 총 비율이 60%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40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수행평가를 뭘 하느냐 봤더니, 자, 소설 비평이란 게 있어요. 소설 비평. 자, 비평은 뭐 비난이나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가.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평가에는 어떤 평가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평가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소설이 어떻다. 잘 된 소설이냐, 안 된 소설이냐. 어떤 점에서 잘 안 된 것이냐. 어떤 점에서 잘 된 소설이냐. 또는 이 소설에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조금 아쉽다. 아쉬운 이유는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쓰던 독후감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성격이 비평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잣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는가? 자, 그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작품 자체의 구성 요소, 작품 자체의 구성 요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 같으면은 화자의 설정, 또 뭐 심상의 사용, 그 다음에 각종 이제 표현 방식들, 그 다음에 뭐 주제, 등등. 자, 이렇게 작품을 이루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평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소설이니까, 자, 시는 자, 시는 잠깐 빼두고 소설엔 뭐가 있나 그걸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소설에서는 이제 등장 인물이 있잖아요. 등장 인물의 구성이 어떠냐, 또 이들의 관계가 어떠냐, 그리고 얘네들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어떠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직접 제시도 있고 간접 제시도 있는데, 자, 요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영상이 짧기 때문에 굳이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든가, 또는 이제 소설이니까 또 뭐가 있겠어요? 소설이니까 사건의 전개 방식이 어떠냐. 자,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뭐 배경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었냐. 그래서 뭐 이 설정들을 어떻게 했는데 그 설정들이 이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왜 작가가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추측해보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이제 작품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문 용어는 뭐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절대론적 관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작품이 혼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을 반영했다. 그래서 현실 반영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현실 문제를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뤘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거의 안 다룰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김유정 작가의 봄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일제 강점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제 강점기, 예. 일제 강점기.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이 농촌인데, 농촌의 힘든 점들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농촌에 대한 그런 그 힘든 거, 그러니까 이때는 뭐 단순히 뭐 농사짓기가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게 있었죠? 일제가 전부 다 우리 농산물을 막 가져가 수탈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또 뭐랄까 그 중간 관리자인 마르음의 폭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다뤘어요. 전혀 안 다룹니다. 그냥 뭐 등장인물인 그 욕필이가 뭐 이렇게 마름인데 성격이 못돼서 마름에 잘 어울린다, 뭐 이 정도밖에 없지. 그 당시에 농민들의 고통을 일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 반영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부족한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제 그렇죠. 근데 반면에 또 이 봄봄은 여기 있는 요 작품 자체로 보는 절대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에요. 구성이 치밀하거든요. 네, 하여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리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본다. 요게 이제 뭐다? 현실 반영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현실 반영만 하면 끝이냐? 자, 그게 아니라 모두 있냐? 바로 작가, 그죠?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작가 표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작가의 인생이 어떠냐, 작가의 그 가치관이 어떠냐, 이 사람이 뭐 어릴 때가 어땠냐 등등. 자,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걸 가지고서는 작품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뭐냐면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다 배우셨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겠죠. 자, 효용론적 관점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독자에게 주는 영향,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옛날 옛적 한 옛날에 있었던 소설을 읽어봤어. 자, 그랬더니 지금 삶과 어떻게 다르더라. 또는 옛날 옛적에 있는 옛날 옛적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지만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가 그때도 동일하게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독자 효용론, 그죠?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크네요. 잠깐만요. 자, 작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현실 반영론, 작가 표현론, 그 다음에 절대론적 관점, 그 다음에 효용론적 관점.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중에서 꼭 하나만 골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소설은 해당 소설은 지금 어떤 점에서 잘된 작품이고 또 어떤 점에서 부족한 작품이고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이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무려 20이 되겠습니다. 20. 네, 이 40 중에서 20이다. 그럼 절반이네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설 비평 잘 써야 되겠죠. 당연히 분량도 충분히 써야 되고요. 자신의 주장 등이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그다음에 시조 에세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저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것은 이제 주관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독자 효용론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시조 작품을 두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삶과 이제 자기의 어떤 주장이랄지 생각 이런 것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안내해 주는 것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 에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주장 같은 것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좀 가벼운 주장이죠. 심각한 주장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목만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탐구, 요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요것도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행 평가에서는 이 쓰는 거 위주가 되겠고요, 당연히. 그 뭐 시조를 지어봐라, 뭐 시를 지어봐라, 소설을 지어봐라 이제 이러진 않아서 좀 그래도 부담이 적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고. 근데 이제 역시나 시험을 잘 봐야 되죠, 그죠? 시험을 못 보면 또 안 되고요. 또 이쪽도 그냥 대충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수행 평가에서 점수를 깎이는 거, 그래서 뭐 이름을 안 썼다든가 또는 뭐 분량이 약간 부족하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점수를 잃게 되고, 그래서 지필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막 등급이 막 3등급이 나오고 뭐 2등급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된다. 전부 다 챙겨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여다봤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